27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어디 있었냐고요. 한 여자가 절규했습니다. 40층 회장실이 울릴 만큼 맞은편에는 대한민국 최고 재벌 여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구내식당에서 밥 퍼주던 27살 알바생. 그녀가 왜 저 자리에 있는 걸까요? 며칠 전 그녀는 여회장의 얼굴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 있어?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뒤흔들었죠. 27년간 숨겨온 출생의 비밀. 이름을 바꾸고 도망친 엄마.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친아버지. DNA 검사 결과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치율 99.99%. 여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할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서해물류그룹 본사 구내식당. 점심시간 한복판, 수백 명의 직원들이 줄 서 있는 배식대 앞. 외주업체 소속 배식 보조 정아리는 오늘도 고개를 숙인 채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27살. 하루 일당 8만 원. 그 돈은 생활비가 아니었습니다. 할인을 키운 엄마 윤경자의 병원비와 약값을 막는 방패였죠. 경자는 올해 쉰둘이었습니다. 당뇨의 고혈압, 거기에 최근엔 심장까지 나빠져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밀린 약값, 검사비, 독촉 문자. 할인의 휴대폰에는 매일 밤 그런 문자들이 쌓였습니다. 할인은 그 문자들을 지우고 다음날 또 식당에 나왔습니다. 밥을 퍼주고 고개를 숙이고 눈에 띄지 않게 살았습니다. 엄마가 늘 말했거든요. 절대 윗사람 눈에 띄지 마. 눈 마주치지 마. 걸리면 끝이야. 왜 그런 말을 하는지 할인은 몰랐습니다. 그냥 엄마가 세상을 무서워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날도 평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줄선 직원들에게 밥을 퍼주고 다음 사람, 또 다음 사람.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식당 공기가 멎었습니다.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경호원들이 동선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식당장은 숨죽인 채 허리를 굽혔죠.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윗사람이 오면 더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눈에 띄면 안 되니까.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배식대를 따라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 할인 앞에서 그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입 앞 다시.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할인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여자. 50대 초반쯤 돼 보이는 그 얼굴이. 엄마. 할인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엄마가 왜 여기 있어? 순간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저의 모래. 회장님한테 엄마라고? 미쳤나? 할인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눈앞의 여자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보다 더 고든 자세, 더 날카로운 눈빛, 더 비싼 옷. 하지만 얼굴만은 엄마와 똑같았습니다. 코, 눈, 입술, 광대뼈의 각도까지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회장 한서윤, 서해물류그룹의 최고 권력자. 할인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처음 봤죠. 외주직이 회장 얼굴을 볼 일이 없습니다. 서윤의 눈이 할인을 훑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할인의 손이 트레이에 걸렸습니다. 트레이가 밀리면서
할인의 왼손이 조명 아래로 드러났죠. 새끼손가락에 낀 낡은 은반지가 번쩍였습니다. 서윤의 시선이 반지에 고정됐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아까와는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아까는 놀란 거였다면 지금은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그 반지,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디서 났죠? 할인은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거였어요. 엄마가 주신. 이름이 뭐죠? 정할인입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5초, 1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배식대 앞에 줄 서 있던 직원들도, 주방에서 일하던 조리사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죠. 그리고 서윤은 식당장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저 직원 잠깐. 할인은 앞치마도 못 벗은 채 끌려갔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본사 보안실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할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엄마랑 똑같이 생긴 거지? 쌍둥이? 아니, 엄마한테 쌍둥이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는데. 보안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대기하고 있었죠. 할인은 차가운 의자에 앉혀졌습니다. 정할인 씨 맞죠? 네. 이 회사에 어떻게 들어왔어요? 외주업체 통해서요. 구인 공고 보고 지원했. 누가 시켜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할인은 눈이 커졌습니다. 시키다니요? 저 그냥 배식 알바예요. 그 반지 어디서 훔쳤어요? 훔치다니요. 이건 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때 다른 남자가 할인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죠. 잠깐, 그건 제. 조용히 해요. 남자는 휴대폰을 열어 이것저것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가족관계. 할인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독촉 문자들이 가득했거든요. 엄마 이름, 주소, 병원 기록까지 다 들어있었죠. 윤경자, 이 사람 누구예요? 제 엄마요. 그 순간 남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한 명이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인은 혼자 보안실에 앉아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가도 돼요. 네. 오늘 일은 없던 거로 해요. 가세요. 아무 설명도 없었습니다. 왜 끌려왔는지, 왜 풀려나는지. 그냥 가라는 거였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할인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여 회장의 얼굴이 맴돌았습니다. 엄마와 똑같은 그 얼굴. 손가락에 낀 은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안쪽에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오래돼서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2줄이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날짜 하나 그리고 이니셜 같은 것.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엄마 경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죠. 투석을 받고 온 날이라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경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손을 봤죠. 그 순간 경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거 왜 끼고 있어? 이거 원래 내 거잖아. 그리고 엄마 나 오늘 이상한 사람 봤어. 할인은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회사에 여회장이 내려왔는데 엄마랑 얼굴이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경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뭐라고? 한서윤이라는 사람이야. 서해물류그룹 회장. 엄마, 혹시 쌍둥이야? 아니면 언니가 있어? 경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자기 일어나더니 할인의 손을 잡았죠. 그리고 반지를 빼려 했습니다. 이것 빼.
당장 빼. 엄마, 왜 이래? 아파. 빼라니까. 경자는 반지를 빼서 서랍 깊숙이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찰싹. 할인은 얼어붙었습니다. 27년을 살면서 엄마한테 맞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사람 앞에서 그 반지 보여줬어? 어쩌다 보니까 끝났어. 경자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서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 끝났어. 그 사람한테 들켰으면. 엄마, 그 사람이 누군데? 왜 엄마랑 똑같이 생긴 건데? 경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말 못해. 내가 알면 우리 다 끝이야. 그날 밤 하리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엄마와 똑같은 얼굴의 여회장, 반지를 보고 굳어버린 그 표정, 보안실에서의 이상한 조사, 그리고 엄마의 공포,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리는 확신했죠.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27년 동안 숨겨져 있었다는 걸. 하리는 서랍을 열어 반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조명 아래서 안쪽 각인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희미하게 두 줄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날짜, 하나는 이니셜. S, Y. 그 두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죠. 자신의 인생 전체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출근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엄마는 한마디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죠. 하린이 몇 번이나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살짝 문을 열어봤을 때 엄마는 불 꺼진 방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엄마와 똑같은 얼굴의 여회장.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인 걸까? 구내식당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할인한테 눈길도 안 주던 정규직 직원들이 슬금슬금 쳐다봤거든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애래. 어제 회장님한테 엄마라고 불렀다는 거. 진짜? 미쳤나 봐. 근데 안 잘렸대. 이상하지 않아? 하리는 못 들은 척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로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장이 다가왔습니다. 정아린 씨. 식당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엔 외주직한테 말도 잘 안 거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오늘부터 동선 바뀝니다. 밥 대신 국 담당이에요. 네? 갑자기요? 위에서 지시 내려왔어요. 더 묻지 마세요. 식당장은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하리는 영문도 모른 채 국솥 앞으로 옮겨갔죠. 점심시간이 되자 갑자기 식당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동선을 막고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죠. 어제와 똑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여회장이 또 내려온 겁니다. 하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그 얼굴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엄마와 똑같은 얼굴, 그 차가운 눈빛. 한서윤 회장은 어제와 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표정도 감정도 없이 마치 조각상 같았죠. 경호원 둘이 양옆에 서 있었고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태블릿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오늘 메뉴가 뭐죠? 서윤이 식당장에게 물었습니다. 식당장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대답했죠. 돼지불고기, 된장찌개, 계란찜, 시금치나물입니다. 회장님. 그래요. 서윤은 천천히 배식대를 따라 걸었습니다. 직원들이 줄 서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숨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하리는 국솥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발 지나가길. 제발 눈에 띄지 않길. 그런데 발소리가 할인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개 들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과 눈이 마주쳤죠. 다시 봐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엄마 얼굴이었습니다. 눈, 코, 입 광대뼈 각도까지.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엄마는 늘 지치고 아픈 얼굴이었는데 이 사람은 날카롭고 단단했습니다. 어제 반지. 서윤이 말했습니다. 아직 갖고 있어요? 네. 집에요. 버리지 마세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서윤은 돌아섰습니다. 경호원들과 비서가 따라갔고 식당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죠. 할인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버리지 말라고? 왜? 어제는 그 반지 때문에 보안실까지 끌려갔으면서 그때 누군가 할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외주업체 소속인 선배 미영이었습니다. 야, 너 뭐야? 어제는 엄마라고 부르질 않나? 오늘은 회장님이 직접 말 걸질 않나? 저도 몰라요. 뭔가 있는 거 아냐? 솔직히 말해봐. 미영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저었죠. 진짜 몰라요. 저도 무슨 일인지. 그날 오후 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오후 6시 본사 옥상. 혼자 오세요. 할인은 문자를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지? 여회장? 아니면 어제 보안실에서 조사하던 사람들?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질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똑같은 얼굴, 반지를 보고 굳어버린 표정, 27년 동안 엄마가 숨겨온 비밀, 알아내야 했습니다. 오후 6시 할인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해 물류그룹 본사는 40층짜리 빌딩이었고 옥상에서 보는 서울 풍경은 온통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옥상 한쪽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아린 씨? 남자가 돌아섰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인상이 날카롭고 눈빛이 차가웠죠. 누구세요? 조상훈입니다. 전략기획실장이에요. 할인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주직이 임원 이름을 알 리가 없죠. 왜 저를 부르신 거예요? 상우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인은 한 발 물러섰죠. 어제 회장님한테 뭐라고 했죠? 엄마라고 불렀다면서요? 그건 얼굴이 너무 닮아서 순간적으로 닮았다. 누구랑요? 할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얘기를 이 사람한테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상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정아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상훈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나는 27년 전부터 회장님 옆에 있었어요. 회장님이 뭘 숨기고 있는지, 누구를 찾고 있는지 다 알아요. 할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7년 전에 사라진 사람이 있어요. 회장님이 그 사람을 아직도 찾고 있죠. 그리고 어제 당신이 나타났어요. 회장님과 똑같이 생긴 누군가의 딸이. 상훈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거 27년 전 회장님이에요. 할인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26쯤 돼 보이는. 그런데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안고 있는 아기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낡은 은반지. 할인이 27년 동안 끼고 다니던 바로 그 반지. 이게 뭐예요? 상훈이 사진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회장님한테는 비밀이에요.
나도 아직 확인 중이거든요. 상우는 할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정할인 씨, 당신 엄마가 누군지 나한테 먼저 말해요. 그래야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할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위험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도와준다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요? 상우는 웃었습니다. 싸늘한 웃음이었죠. 그럼 계속 모르는 척해요. 대신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상우는 돌아서서 옥상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 돌아봤죠. 참 윤경자 씨, 심장 투석 받고 계시죠? 이번 달 병원비 꽤 많이 밀렸던데. 할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해? 내가 알아낼 수 없는 건 없어요. 기억해둬요. 상훈이 사라지고 할인은 옥상에 혼자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할인은 사진 속 아기를 떠올렸습니다. 그 반지를 낀 아기. 그게 정말 자기였을까? 그렇다면 엄마는 누구인 거지? 여회장과 똑같은 얼굴을 가진 엄마는? 그리고 저 사진 속에서 아기를 안고 있던 여회장은 대체 누구인 거지? 할인은 확신했습니다. 조상우는 적이었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죠. 저 남자는 뭔가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인은 엄마 방문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죠.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경자의 얼굴은 이틀 사이에 확 늙어 보였습니다. 뭐? 오늘 사진 봤어. 27년 전 사진. 여회장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그 아기 손에 내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 경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진을 누가 보여줬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제발 말해줘. 할인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여회장이랑 엄마랑 왜 똑같이 생긴 거야? 나는 누구야?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인을 바라보기만 했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인아. 경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발 더 파고들지 마. 내가 알면 다쳐. 나도 다치고 너도 다쳐. 그 말을 남기고 경자는 다시 방문을 닫았습니다. 할인은 닫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숨기는 게 있다.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27년 전 어느 날부터 시작된 거였죠. 할인은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직접 찾아내겠다고. 그 반지의 비밀을, 그리고 엄마와 똑같은 얼굴을 가진 여회장의 정체를. 그날 밤 할인은 반지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은빛이 발에서 거무튀튀해진 반지. 안쪽에 새겨진 희미한 글씨. 날짜 하나와 이니셜 2글자. S, Y. 서윤. 한서윤의 이니셜일까? 할인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에 한서윤을 쳤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졌죠. 서해 물류그룹 한서윤 회장, 여성 최초 물류재벌 등극. 한서윤 회장, 고아원 출신에서 그룹 총수까지. 서해 물류 한서윤, 결혼 자녀 없이 그룹 이끌어. 할인은 기사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서윤은 26에 서해 물류에 입사해서 35의 대표이사가 됐고 40의 회장이 됐습니다. 결혼은 한 번도 안 했고 자녀도 없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거였습니다. 모든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부모가 누군지, 형제가 있는지 아무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엄마와는 어떤 관계인 걸까? 고아원 출신이 어떻게 엄마와 똑같은 얼굴을 가질 수 있지? 할인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출근 전에 엄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출근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리는 문을 살짝 열었죠.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경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응, 괜찮아. 하리는 엄마의 이마에 손을 대봤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오늘 투석 있는 날이지? 병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걱정 마. 경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리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빠지면 다음 달 계약 연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었거든요. 저녁에 빨리 올게.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하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또 이상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수군거리는 소리가 많았죠. 야, 들었어? 오늘 본사에 큰일 난대. 뭐? 위에서 감사팀 내려온다더라. 구내식당 쪽 조사한다고. 하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구내식당 조사? 설마 자기 때문에?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대로 가는데 식당장이 다가왔습니다. 정아린 씨. 식당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출근 안 해도 돼요. 네. 하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 잘린 거예요? 잘린 건 아니고 일단 대기 발령이에요. 집에서 기다리세요. 이유가 뭔데요? 식당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주방 쪽으로 갔죠. 하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기 발령?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아린 씨죠?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어제 여회장 뒤에 서 있던 비서였죠. 회장님이 부르세요. 따라오시겠어요? 하리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여회장이 직접 부른다고? 비서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40층 버튼이 눌렸죠.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왔습니다. 한쪽 벽에는 커다란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이었죠. 하린이 평생 밟아본 적 없는 세계였습니다. 비서가 커다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한서윤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통유리창 앞에서 팔짱을 끼고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들어와요.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다시 봐도 엄마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죠. 엄마는 세상이 무서운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앉아요. 서윤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앉았죠. 반지.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거 언제부터 갖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어릴 때부터. 엄마가 줬다고 했죠? 네. 서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엄마, 윤경자 씨, 어떤 분이에요?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엄마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그냥 제 엄마예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요. 낳아주신 분은요? 하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질문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엄마가 낳은 거 아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서윤은 천천히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소파 맞은편에 앉았죠. 정아린 씨, 솔직히 물을게요. 서윤의 눈이 하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경자 씨한테서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요? 한서연. 하린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걸렸죠. 한서연, 한서윤. 이름이 비슷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들어요. 서윤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실망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죠. 그래요.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죠. 오늘 부른 건 한 가지 확인하려고 그랬어요.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당신 엄마, 윤경자 씨, 그분이 원래 어디 출신인지 알아요?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엄마가 과거 얘기를 안 해서. 가족은요? 형제자매는? 없다고 했어요. 혼자라고. 서윤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죠. 알겠어요. 가봐도 돼요. 하리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저기, 회장님. 서윤이 돌아봤습니다. 왜 저한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반지가 뭔데요? 왜 엄마랑 똑같이 생기신 거예요? 서윤은 한참 동안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건 나도 알고 싶어요. 그 말은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기도 했죠. 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하리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윤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슬퍼 보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윤경자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투석 중에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하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네, 뭐라고요? 빨리 오세요.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린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상계단을 내려갔죠. 40층에서 1층까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온갖 기계에 연결돼 있었죠. 엄마. 하린이 달려갔습니다. 경자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종이처럼 하였죠.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입원이요? 얼마나요? 최소 2주일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입원비 문제가 있던데 해결이 가능하신가요? 밀린 금액이 좀 있어서요. 하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밀린 병원비, 여기에 2주일 입원비까지. 자기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해주세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하리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경자의 손을 잡았죠. 차가웠습니다. 엄마, 눈 떠봐. 나야 하린이야. 경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하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밥 퍼주고 월급 받고 엄마 병원비 내고 그게 전부였는데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쓰러지고 일자리는 대기 발령이고 27년 동안 몰랐던 비밀들이 쏟아져 나오고 하리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일어나면 다 말해줘. 그 여회장이 누군지, 그 반지가 뭔지, 나한테 숨기는 게 뭔지 다 말해줘. 제발. 그때 경자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죠. 서연. 하리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뭐? 엄마, 뭐라고? 서연이. 미안해.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서연. 아까 여 회장이 물어본 그 이름. 한서연. 하리는 확신했습니다. 엄마가 숨기고 있는 비밀의 핵심에 그 이름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이름이 엄마의 진짜 이름일 수도 있다는 걸. 하리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면회는 하루에 2번, 30분씩만 가능했죠. 하리는 그 30분을 위해 나머지 23시간을 복도에서 버텼습니다. 새벽 4시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원무과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원무과요? 지금요? 네, 급한 거래요. 하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원무과로 갔습니다. 이 시간에 원무과가 열어 있다는 것도 이상했죠. 원무과 창구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경자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네. 확인하실 게 있어서요.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리는 서류를 받아들었죠.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류에는 수납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밀린 병원비 전액, 앞으로 한 달치 입원비까지 총 1,200만 원. 어제 저녁에 입금됐어요. 익명이래요. 익명이요? 누가요? 저희도 몰라요. 그냥 계좌이체로 들어왔고 보호자분께 전달하라고만 메모가 있었어요. 하리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1,200만 원을 익명으로? 누가? 왜? 여 회장? 아니면 조상훈? 어느 쪽이든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병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조상훈이었습니다. 하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새벽에 여기서 뭐 하세요? 상훈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병원비 받았죠? 하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거 당신이 낸 거예요? 아니요. 나는 안 냈어요. 상훈이 하린 앞에서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내셨어요. 당신 몰래. 하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 회장이? 왜? 회장님이 우리 엄마 병원비를. 그러게요. 왜일까요? 상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정아린 씨,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당신 엄마가 누군지도 알고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엄마 윤경자. 그 사람 본명이 뭔지 알아요? 하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서연이에요. 회장님 친동생. 하린은 숨이 막혔습니다. 친동생? 엄마가 여 회장 동생이라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면 좋겠죠. 근데 아니에요. 상훈이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27년 전 호적 서류예요. 한서연. 자매로 등재돼 있죠. 근데 27년 전에 한서연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윤경자라는 사람이 나타났죠. 하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정말이었습니다. 한서연.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도 1살 차이. 그리고 두 사람의 부모 이름. 한태수, 김영희. 이게 진짜예요? 진짜죠.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상훈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 출생신고서예요. 정아린. 생년월일, 출생지, 부모 이름. 근데 이상하죠? 하리는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칸에 윤경자가 아니라 한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당신 친엄마가 한서윤 회장이라는 뜻이에요. 하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말도 안 돼요.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인지 아닌지는 DNA 검사하면 알겠죠. 상훈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정아린 씨, 나한테 협조하면 당신 엄마 살려줄게요. 병원비도 계속 대줄게요. 협조? 뭐요? 회장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리는 눈이 커졌습니다. 미쳤어요? 왜 제가 그래야 하는데요? 당신이 친딸이라면 상속권이 있어요. 회장님이 갖고 있는 거 절반은 당신 거라고요. 상훈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나랑 손잡으면 당신은 재벌 상속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밥 퍼주면서 살지 않아도 돼요. 하리는 상훈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 남자의 속셈이 보였습니다. 하린을 이용해서 회장 자리를 뺏으려는 거였죠. 싫어요. 상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싫다고요. 당신한테 협조 안 해요. 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서류가 진짜든 가짜든 저는 당신 편 안 들어요. 엄마 병원비 저 혼자 갚을 거예요. 빚지고 싶지 않아요. 상훈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후회할 거예요. 안 해요. 정말? 상훈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하린에게 보여줬죠. CCTV 영상이었습니다. 구내식당 영상. 하린이 배식대에서 뭔가를 밥에 넣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 이거 내일 아침에 경찰에 넘길 거예요. 식중독 사건 증거로. 하린은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잖아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조작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하겠죠. 증거만 있으면 돼요. 상훈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나한테 협조할래요? 아니면 도둑으로 잡혀갈래요? 하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해요. 절대로. 상훈은 웃었습니다. 싸늘한 웃음이었죠. 그래요. 그럼 내일 봐요. 경찰서에서. 상훈이 돌아서서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리는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조작된 증거로 잡혀가면? 엄마는? 엄마 간호는 누가 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아린 씨?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익은 목소리. 회장님 비서입니다. 지금 어디세요? 병원이요. 엄마 중환자실에. 거기 계세요. 지금 회장님이 가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리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이 온다고? 새벽에? 병원으로? 30분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서윤이 나타났습니다. 경호원 없이 비서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죠. 서윤은 하린 앞에 섰습니다. 조상훈이 왔었죠. 하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상한 서류 보여줬어요. 제가 회장님 친딸이라고. 엄마가 회장님 동생이라고.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요? 협조하면 엄마 살려주겠대요. 안 하면 조작된 증거로 저를 경찰에 넘기겠대요. 서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서윤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왜요? 협조하면 돈도 받고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리는 서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이용당하기 싫어서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뻔히 보이거든요. 서윤은 하린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죠. 놀람? 아니면 자부심? 똑똑하네요. 서윤이 코트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요. 이건 뭐예요? DNA 검사 키트예요.
내일 아침까지 하면 결과 나와요. 하리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환자실 문 쪽을 바라봤죠. 그 안에 있는 사람. 윤경자 씨. 아니, 한서연.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7년 만이에요. 그 사람 얼굴 보는 거. 하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정말 회장님 동생이에요? 우리 엄마가? 서윤은 하린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동생이에요. 그리고 27년 전에 내 딸을 데려간 사람이에요. 하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딸을 데려간 사람. 그 말은 자신이 정말 서윤의 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DNA 검사해봐요. 그래야 확실하니까. 서윤은 돌아섰습니다. 조상우는 내가 처리할게요. 당신은 엄마 곁에 있어요. 서윤이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리는 멍하니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친엄마.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27년 동안 자신을 키운 엄마는 뭐지? 왜 데려간 거지? 도대체 2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리는 손에 든 DNA 검사 키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봉투 안에 27년 비밀의 답이 들어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DNA 검사를 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문지르는 단순한 과정이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27년 인생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었으니까요. 검사 키트를 병원 로비에서 기다리던 서윤의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비서는 아무 말 없이 받아서 사라졌죠. 오후 3시 엄마의 상태가 호전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식을 되찾았다고요. 하리는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경자가 침대에 누워 눈을 뜨고 있었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동자는 또렷했습니다. 엄마. 하린이 달려가자 경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린아. 엄마 괜찮아? 어디 아파? 괜찮아. 괜찮은데. 경자가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이 하지만 꼭.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하리는 엄마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미안해? 경자는 한참 동안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결심한 표정이었죠. 하린아, 엄마가 말해줄 게 있어. 하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 내가 낳은 애 아니야.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서윤에게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알아. 경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아? 누가 말해줬어? 한서윤 회장님이요. 어젯밤에. 경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 사람이 여기 왔어? 네. 그리고 DNA 검사하래요. 제가 회장님 친딸인지 확인하려고. 경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다 들켰구나. 27년 만에. 엄마. 아니, 이모. 뭐라고 불러야 해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를 데려간 거예요? 왜 27년 동안 숨긴 거예요? 경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 27년치 고통이 담겨 있었죠. 언니가 널 버리려고 했어. 하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27년 전이야. 언니가 26, 나는 25이었어. 경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는 서해물류 임원이었어. 출세가도를 달리고 있었지. 근데 그때 임신을 했어. 결혼도 안 한 채로. 하리는 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요? 제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몰라. 언니가 안 말해줬어. 그냥 그 사람이랑은 끝났다고만 했어. 경자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아이를 지우려고 했어. 임신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에서 잘릴 거라고. 그때는 미혼모한테 세상이 더 가혹했거든. 그래서요? 내가 말렸어. 제발 낳기만 해라. 내가 키울게. 그랬어. 경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는 처음엔 싫다고 했어. 근데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차마 못 지우겠다고 하더라고. 하리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결국 언니는 몰래 널 낳았어. 병원도 서울 밖으로 갔지.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나한테 맡겼어. 경자가 하린을 바라봤습니다. 그 반지. 그건 언니가 내 손가락에 직접 끼워준 거야. 나중에 꼭 찾으러 올게라고 했어.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왜 안 찾으러 온 거예요? 찾으러 왔어. 3개월 후에. 경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그때 난 이미 도망친 뒤였어. 하리는 눈이 커졌습니다. 도망이요? 왜요? 경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널 뺏기기 싫었어. 하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개월 동안 널 키우면서 난 내 엄마가 됐어. 내가 웃을 때, 울 때, 잠들 때 다 내가 옆에 있었어. 경자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와서 이제 내가 키울게라고 하는 거야. 그 말 듣는 순간 난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응. 이름도 바꾸고 서울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살았어. 널 데리고. 하리는 엄마의 손을 놓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27년 동안 자신을 키운 엄마.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도둑질이었죠. 친엄마에게서 아이를 빼앗은 거였습니다. 언니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경자가 물었습니다. 처음 5년은 매일 찾았어. 나중에 들었어. 사립탐정도 쓰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근데 난 완벽하게 숨었지. 이름도 외모도 다 바꿨으니까. 하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근데 왜 구내식당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거기가 서해 물류잖아요. 경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우연이야. 우연이요?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연일 리 없어요. 엄마가 서해 물류 피해 다니라고 그렇게 말했으면서 왜 딱 거기 구내식당에서 일하게 됐겠어요? 경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제발 다 말해줘요. 한참 후 경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 돈이요? 병원비, 투석비, 약가, 다 감당이 안 됐어. 그래서 언니한테 연락했어. 2년 전에. 하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2년 전에 연락했다고요? 응. 돈 좀 빌려달라고. 대신 하린이 얘기는 안 할게. 그냥 돈만 달라고. 그래서요? 언니가 보내줬어. 매달. 근데 조건이 있었어. 경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하린이를 서해 물류 근처에서 일하게 하라고. 자기가 가끔 볼 수 있게. 하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제가 구내식당에 들어간 것도 언니가 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하리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럼 그날 제가 엄마라고 불렀을 때 회장님이 놀란 척한 거 다 연극이었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경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몰래 보기만 할 거였어. 절대 접근 안 할 거였어. 근데 내가 먼저 엄마라고 불러버린 거지. 하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죠.
27년 동안 속았습니다. 친엄마에게도 키워준 엄마에게도. 나가요. 할인이 말했습니다. 뭐, 저 좀 혼자 있을게요. 생각 좀 해야겠어요. 경자가 손을 뻗었습니다. 할인아, 잠깐만. 할인은 그 손을 피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엄마가 절 사랑한 건 알아요. 27년 동안 고생한 것도 알아요. 근데 지금은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할인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죠. 복도를 걷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죠. 친엄마는 자신을 버리려다 결국 낳았고 키워준 엄마는 자신을 사랑하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둘 다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죠. 둘 다 완전히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정아린 씨? 낮은 목소리. 조상훈이었습니다. 경찰 안 갔네요. 운이 좋았어요. 할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마음 바뀌었으면 연락해요. 시간은 내일까지야. 안 바꿔요. DNA 결과 나오면 바뀔걸요? 할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당신은 서해물류 상속녀가 돼요. 근데 증거도 있고 적도 있고 혼자서 감당 못해요. 상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요? 당신 친아버지 누군지 알고 싶으면 나한테 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친아버지. 할인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도 모른다던 친아버지. 그 정보를 조상훈이 갖고 있다? 할인은 느꼈습니다.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할인은 병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에는 엄마의 고백, 조상훈의 협박, 그리고 친아버지라는 단어가 맴돌았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의 비서였습니다. DNA 결과 나왔어요. 회장님이 직접 전해주시겠대요. 본사로 오실 수 있어요? 할인은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죠. 지금요? 네. 가능하시면요. 1시간 후 할인은 서해물류 본사 40층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복도, 같은 문.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윤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할인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윤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가리켰죠. 직접 봐요. 할인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어있었죠.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 사이에 굵은 글씨로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확인됨. 일치율 99.99%.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눈으로 보니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정말 회장님 딸이에요?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7년 전에 낳은 딸이에요. 내가 직접. 할인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리고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였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어쩌라고요?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27년이에요. 27년. 저 이제 27이에요. 할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아빠 없는 애라고 놀림받을 때, 엄마 병원비 벌려고 17에 알바 시작했을 때, 대학 포기했을 때 어디 있었냐고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 퍼주면서 하루 8만 원 받을 때요. 독촉 문자 지우면서 잠 못 잘 때요. 그때 어디 있었어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40층 회장실에서 서울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 밑에서 밥 퍼주는 거 구경하면서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인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할인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한테 저는 그냥 DNA예요. 종이 위에 숫자 99.99% 그거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왜 저를 버린 거예요?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모한테 맡기고 안 찾으러 온 건 뭐예요? 서윤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찾으러 갔어. 3개월 만에. 근데 서연이가 널 데리고 도망친 뒤였어.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요. 27년이에요. 27년 동안 왜 못 찾은 거예요? 회장님이면 돈도 있고 사람도 있잖아요. 서윤의 눈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고통 같은 것. 찾았어. 네. 15년 전에 찾았어. 서연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 다 알았어. 할인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럼 더 나쁜 거잖아요. 알면서 안 온 거잖아요. 그때 널 봤어. 학교 가는 모습. 12살이었지.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손잡고 웃으면서 가더라. 진짜 행복해 보였어? 행복해 보였다고요? 할인은 비웃었습니다. 그때 저희 월세 밀려서 쫓겨날 뻔했어요. 엄마가 밤마다 울었어요. 그게 행복으로 보였어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모습 보니까 데려올 수가 없었어. 내가 나타나면 그 행복이 깨질 것 같았어. 변명이에요. 그냥 변명. 할인이 돌아섰습니다. 회장님은 그냥 무서웠던 거예요. 책임지는 게, 엄마 노릇하는 게,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저처럼 가난하게 사는 게 싫었던 거예요. 할인아, 그게 아니야. 그만요. 할인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DNA가 뭐가 중요해요? 피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27년 동안 제 밥 차려준 사람, 아플 때 안아준 사람, 그 사람이 제 엄마예요. 회장님 아니에요. 할인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미안해.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미안해.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할 자격 없는 거 알아. 근데 이제라도.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조상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경찰 2명이 있었죠. 한서윤 회장님, 그리고 정아린 씨. 상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정아린 씨 식중독 사건 관련해서 출석 요청 나왔어요. 할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CCTV 증거가 있어요. 할인 씨가 배식대에서 뭔가를 음식에 넣는 장면이요. 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상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짓이라니요. 저는 그냥 회사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식중독 사건이 있었고 용의자가 있으니 조사하는 거죠. 상훈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아, 그리고 회장님. 이것도 보세요. 상훈이 태블릿을 꺼내 서윤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건 27년 전 회장님 의료 기록이에요. 출산 기록. 그리고 아이를 불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기록. 할인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불법 입양. 친권 포기 없이 아이를 양도한 건 범죄예요. 시효가 지났다고요? 아니요. 이건 친권 관련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어요. 상훈이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이 27년 전에 저지른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요? 이사회는요? 서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간단해요. 회장직에서 물러나세요. 그리고 경영권을 저한테 넘기세요. 하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회사를 노리고 있었던 거였죠. 미쳤어요? 왜 회장님이 당신한테 회사를 넘겨야 하는데요? 정아린 씨는 조용히 하세요. 경찰분들, 이 사람 데려가세요. 경찰 2명이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린은 뒤로 물러섰죠. 잠깐만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조사받으면 알겠죠. 경찰이 하린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서윤이 소리쳤습니다. 멈춰요. 모두가 멈췄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회장실 전체를 울렸죠. 그 CCTV. 원본 있어요? 상훈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원본이요? 편집된 거 말고 원본. 보안팀에 연락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상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원본이든 뭐든 증거는 증거예요. 아니요. 원본이랑 다르면 증거 조작이에요. 그건 범죄죠. 서윤이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보안팀장, 지금 바로 올라와요. 그리고 구내식당 CCTV 원본 전체를 가져와요. 상훈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인지 아닌지는 원본 보면 알죠. 5분 후 보안팀장이 노트북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회장실 대형 모니터에 CCTV 원본이 재생됐죠. 하린이 배식대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밥을 푸고 국을 담고 트레이를 건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요. 이 부분. 보안팀장이 특정 시간대를 가리켰습니다. 조 상무님이 제출한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하린 씨가 뭔가를 넣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원본에는 없습니다. 서윤이 상훈을 봤습니다. 편집했네요. 상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건 원본이 잘못된 거예요. 보안팀이 조작한 거예요. 보안팀이요? 내 직속 보안팀이? 서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경찰분들, 증거 조작은 범죄예요. 지금 이 사람을 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찰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거였죠. 상훈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회장님이 미리 손 쓴 거야. 함정? 원본 CCTV가 함정이에요? 서윤이 한 발 다가갔습니다. 조상무. 아니, 조상훈 씨. 당신이 한 짓은 증거 조작, 명예훼손, 그리고 공갈 미수예요.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분들, 이 사람 체포 가능한가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며 상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상훈 씨, 증거 조작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상훈이 버둥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나 서해물류 임원이야. 임원이었죠. 이제 해고해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는 내 의료 기록. 그거 어디서 났어요? 상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병원 개인정보 불법 유출. 그것도 추가요. 경찰이 상훈을 끌고 나갔습니다. 상훈은 끝까지 소리쳤죠. 한서윤, 이게 끝이 아니야. 당신 비밀 다 까발릴 거야. 문이 닫히고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서윤이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네.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원본이 다르다는 거 몰랐어요. 근데 조상훈이 너무 자신만만했어. 그래서 찔러본 거예요. 서윤이 살짝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죠. 운이 좋았네요. 운이 아니에요. 저 인간이 멍청했던 거예요. 할인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났죠. 감사해요. 정말로. 서윤이 할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요. 내 딸인데. 그 한마디에 할인의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내 딸. 27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조상훈이 끌려간 뒤 회장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인은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서윤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 전경을 바라봤죠. 할인아.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내가 한 말 다 맞아. 할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27년 동안 어디 있었냐고 물었잖아. 나 변명할 생각 없어. 다 내 잘못이야.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죠. 근데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해. 내가 왜 그랬는지.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기로 했죠. 27년 전 나는 26이었어. 서해물류 신입 임원. 여자가 임원된 게 처음이라고 난리였지. 서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지만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죠. 그때 한 남자를 만났어. 이름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유부남이었다는 거야. 할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부남이요? 응. 나는 몰랐어. 그 사람이 숨겼거든. 6개월 사귀고 나서야 알았어. 그리고 그때 이미 임신 3개월이었어.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27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그 남자한테 말했어. 아이가 생겼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할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지워. 안 그러면 내 커리어 끝이야. 그러더라. 자기 와이프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조용히 처리하래. 서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27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아직 생생했죠. 그 인간이 날 어떻게 봤는지 알아? 자기 출세에 도움되는 도구. 그게 다였어.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바보처럼 그 말을 믿었어. 정말 지우려고 했어. 병원까지 갔어. 할인은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지 못할 뻔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근데 수술대 앞에서 못하겠더라. 뱃속에서 뭔가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지워. 그게 내였어. 서윤이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래서 낳기로 했어. 대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기로 했지. 회사에도 부모님한테도. 서연이만 알았어. 할인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도와줬어. 임신 기간 동안 날 숨겨줬고 출산도 같이 갔어. 배가 부를 때 회사엔 해외 연수 간다고 거짓말했지. 서연이가 다 짜줬어. 서윤의 입가에 쓴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조카가 생긴다고. 아기 옷도 사고 이름도 같이 지었어. 그런데 막상 내가 태어나고 나니까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겁이 났어.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키우지? 회사에 들키면? 그 남자한테 들키면? 서윤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개월만 맡아줘. 내가 자리 잡으면 데려올게. 그렇게 약속했어. 근데 왜? 3개월 뒤에 갔더니 서연이가 없었어. 집도 비어있고 연락도 안 되고 완전히 사라졌더라.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이었죠. 미쳤지. 그때 나 서연이를 찾아서 뭐라고 하려고 했는지 알아? 왜 도망갔어가 아니라 왜 나한테 알려주지 않고 도망갔어였어. 할인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이는
아마 무서웠을 거야. 내가 아이를 되찾아갈까봐. 3개월 동안 정이 들었으니까. 서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래서 난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일했어. 돈을 벌었어. 힘을 키웠어. 그래야 널 찾을 수 있으니까. 하리는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 남자요. 제 친아버지. 지금 어디 있어요? 서윤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죽었어. 12년 전에. 교통사고로. 하리는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서윤이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박진우. 당시 서해물류 전무였어. 하리는 눈이 커졌습니다. 서해물류요? 같은 회사였어요? 응. 그래서 더 숨겨야 했어. 사내 스캔들에 임신까지. 내 인생 끝나는 거였지.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그 사람한테 원망은 없어.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배운 게 하나 있어. 뭔데요? 힘이 없으면 지킨다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나는 힘을 가졌어. 이 회사를 가졌어. 서윤이 하린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으로 널 지키려고 해. 하린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엄마를 용서하기엔 아직 상처가 컸고 미워하기엔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나는 기다릴 수 있어. 27년 기다렸으니까.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이 화면을 보고 표정이 변했죠. 병원이야. 하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요? 서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마디 듣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죠.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서윤이 하린을 봤습니다. 서연이가 위독하대. 하린은 달렸습니다. 서윤과 함께 병원으로.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환자분이 갑자기 심정지가 왔어요. 지금은 안정됐는데 의식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엄마. 서윤이 하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아. 서연이는 강해. 버틸 거야. 하린은 서윤을 밀쳤습니다. 강하다고요? 27년 동안 혼자서 저 키우느라 몸이 망가진 거예요. 투석받으면서도 일하러 다니고 밤새 저 걱정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린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엄마 곁에 있을 거예요. 회장님은 가세요. 하린이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닫힌 문 앞에 혼자 남았죠. 복도 창문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아, 제발 버텨.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 한 번만 줘. 중환자실 안에서 하린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축 늘어진 손. 엄마, 눈 떠봐. 나야. 하린이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엄마, 나 화 안 냈어. 진짜로. 도망친 거, 숨긴 거 다 이해해. 이해한다고. 하린의 눈물이 경자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눈 떠. 제발. 그때 경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린은 숨을 멈췄죠. 엄마. 경자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죠. 하린. 엄마. 하린이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경자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하린의 등을 토닥였죠.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어. 하리는 더 세게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친엄마든 키워준 엄마든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중요한 건 하나뿐이었죠.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문 밖에서 서윤이 조용히 창문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경자를 안고 우는 모습이 보였죠. 서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둘 다한테 미안해. 그 말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자가 깨어난 다음 날 할인은 병실에서 엄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아직 몸이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할인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죠. 할인아, 언니는 어디 있어?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복도에 있어요. 들어오라고 할까요? 경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 문을 열자 서윤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죠.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들어오래요. 서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7년 만에 동생과 마주 앉는 거였죠. 병실 문이 닫히고 두 자매가 마주 봤습니다. 할인은 한쪽에 서서 지켜봤죠. 서연아. 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미안해. 경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윤을 바라봤죠. 내가 다 잘못한 거야. 너한테 아이를 맡긴 것도, 찾으러 늦게 간 것도, 찾고도 데려오지 않은 것도.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7년 동안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다 내 탓이야. 경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망친 건 나였어. 언니한테 말도 안 하고. 그건 내 욕심이었어. 경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인이를 뺏기기 싫었어. 3개월 동안 키우면서 내 아이가 돼버렸거든. 두 자매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7년의 원망과 그리움이 그 시선 안에 담겨 있었죠. 언니, 경자가 말했습니다. 나 죽을 뻔했잖아. 그때 생각했어.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다고. 서윤이 경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끝나. 이제 시작이야. 우리. 할인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이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할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할인 씨죠? 저는 한국일보 기자 김태호입니다. 할인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기자요? 무슨 일이신데요? 서해 물류 한서윤 회장의 숨겨진 딸이 정할인 씨라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사실인가요? 할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할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전화야? 기자요. 제가 회장님 딸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대요?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조상훈. 네. 그 자식이 흘린 거야. 경찰서에서. 서윤이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뉴스 확인해봐. 내 관련 기사 나온 거 있어? 잠시 후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벌써 나갔어? 서윤이 전화를 끊고 할인을 받습니다. 기사 나갔어. 서해 물류 한서윤 회장. 27년간 숨겨온 사생아 존재. 제목이 이래. 할인은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사생아요? 그리고 더 문제가 있어.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사에 내 친아버지 이름이 나왔어. 박진우. 그게 왜 문제예요? 서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박진우가 누군지 아직 안 말했지? 서해물류 전무였다고 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야. 서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진우는 서해물류 창업주 박정우 회장의 아들이었어. 외아들. 하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가 법적으로 따지면 너는 박정우 회장의 손녀야. 서해물류 창업주 직계 후손. 하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그냥 배식 알바였다고요. 나도 몰랐어. 박진우가 창업주 아들인 건 알았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서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정우 회장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아들 박진우는 그보다 2년 전에 죽었고 직계 후손이 없어서 재산은 전부 회사에 귀속됐어. 그런데요? 근데 직계 후손이 나타났잖아. 너. 하리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고요. 내가 원하든 안 원하든 법적으로 상속권이 생겨. 그리고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서윤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회사 쪽이었죠. 네. 뭐? 이사회를 소집한다고? 서윤의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누가 요청했어? 사회이사들이? 안건이 뭔데? 잠시 후 서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사회에서 나를 축출하려고 해. 하린과 경자가 동시에 서윤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안건이 경영진 신뢰 문제래. 27년간 사생활을 숨긴 회장을 믿을 수 있냐는 거지. 서윤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조상훈이 경찰서에서 이것까지 준비한 거야. 자기가 못 뺐으면 아예 무너뜨리려고. 경자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언니, 어떻게? 이사회는 모레야. 시간이 없어. 서윤이 하린을 봤습니다. 하린아, 미안한데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뭔데요? 이사회에 같이 가줘. 하린은 눈이 커졌습니다. 저요? 거기서 뭘 해요? 내가 직접 말해줘. 나한테 강요당한 게 아니라고. 내 의지로 여기 있는 거라고. 하린은 망설였습니다. 자기가 그런 자리에 서도 되는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 근데 너 아니면 안 돼. 서윤이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하린은 서윤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엔 27년간 못했던 부탁이 담겨 있었죠. 생각해 볼게요. 그때 병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서해물류 한서윤 회장의 숨겨진 딸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회장직 유지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서윤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하린의 사진도. 특히 숨겨진 딸 정아린 씨가 서해물류 창업주의 손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속권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린은 TV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구내식당에서 밥 퍼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벌가 상속녀가 됐습니다. 원한 적도 없는데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들. 전부 기자들이었죠. 하린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경자가 하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린아, 힘들지? 네. 근데 엄마가 더 힘들잖아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경자가 하린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뭘 선택하든 엄마는 응원해. 알았지? 하린은 엄마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윤은 병원을 떠나 본사로 갔고 경자는 잠이 들었습니다. 하린은 병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뭘 해야 하지? 이사회에 가야 하나? 가서 뭘 말하지?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정아린 씨, 조상훈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을지로 카페 달빛에서 만나요. 안 오면 후회할 겁니다. 당신이 모르는 아버지 얘기가 있어요. 하리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조상훈, 그 남자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텐데 어떻게 연락을 한 거지?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얘기라는 말이 걸렸죠. 하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그 카페에 가보기로. 다음날 오전 10시 하리는 을지로 카페 달빛에 도착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엄마한테도 서윤한테도 혼자 가야 할 것 같았거든요. 카페 안으로 들어가니 구석자리에 조상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죠.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나온 거예요? 경찰 조사받는 거 아니었어요? 상훈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조사는 받았죠. 근데 구속은 안 됐어요. 증거가 부족하대요. 증거 조작했잖아요. 조작한 건 맞는데 그걸 내가 했다는 증거가 없대요. 영리하게 했거든. 하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남자가 아직도 저렇게 뻔뻔하다니. 할 말이 뭔데요? 아버지 얘기가 있다면서요. 상훈이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봐요. 하리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죠. 남자는 3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여자는 젊은 시절의 서윤 같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아버지 박진우와 어머니 한서윤이에요. 27년 전 사진. 하리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두 사람은 꽤 행복해 보였죠. 그래서요? 이런 거 보여주려고 부른 거예요? 뒤집어 봐요. 하린이 사진을 뒤집자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윤아,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꼭 함께 키우자. 1998년 3월 마이너스 진우. 하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박진우는 당신을 원했어요. 한서윤 회장이 말한 것처럼 지우라고 한 게 아니라. 하리는 눈이 커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회장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지울에서 병원까지 갔다고. 한서윤 회장 말만 들은 거잖아요. 상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진실은 다를 수도 있어요. 박진우가 왜 죽었는지 알아요? 하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했어요. 교통사고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사고였을까요? 하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설마. 난 3년 동안 조사했어요. 박진우가 죽기 직전에 뭘 하고 있었는지. 상훈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진우는 당신을 찾고 있었어요. 한서윤 회장 몰래. 그리고 거의 찾았을 때 죽었어요. 하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립탐정 보고서였죠. 의뢰인 이름은 박진우. 의뢰 내용은 1998년생 여아, 한서윤 소생 아이 소재 박.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박진우는 당신을 포기한 적 없어요. 한서윤 회장이 숨긴 거예요. 하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윤이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면 이 남자가 또 조작한 걸까? 왜 이런 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상훈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한서윤을 끌어내리고 싶어요. 그 여자가 27년 동안 숨긴 거짓말들 다 까발리고 싶어요. 왜요? 회사 뺏으려고요? 처음엔 그랬죠. 상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요. 그 여자가 내 아버지한테 한 짓 때문에. 하리는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아버지요? 내 아버지는
박진우의 운전기사였어요. 그 사고 때 같이 죽었죠. 하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사고가 조작됐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박진우를 죽이려고 했고 내 아버지는 거기 휘말린 거예요. 설마 한서윤 회장이 그랬다고요? 증거는 없어요. 아직은. 상훈이 할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당신이 도와주면 찾을 수 있어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당신 말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어도 돼요. 대신 직접 확인해 봐요. 상훈이 주소가 적힌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여기가 박진우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별장이에요. 거기 가보면 뭔가 있을 거예요. 하리는 쪽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직접 안 가요? 난 이제 수배 대상이에요. 오늘 여기 온 것도 위험한 거예요. 상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이사회 있죠? 거기 가기 전에 그 별장 가봐요. 그래도 한서윤 편들고 싶으면 그때 결정해요. 상훈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하리는 테이블에 남겨진 사진과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조상우는 분명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증거 조작도 하고 협박도 하고 하지만 그가 보여준 서류들은 조작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었죠. 하리는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리는 경기도 외곽의 별장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죠. 열쇠는 없었지만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죠. 먼지가 쌓인 거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진우로 보이는 남자의 사진들. 하리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 같은 방이 있었죠.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지만 봉투에 적힌 글씨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 아이에게. 하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아빠가 너를 찾고 있단다.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빠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너를 숨긴 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아빠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를 지키려고 그런 거겠지. 언젠가 우리가 만나면 아빠가 다 설명해 줄게. 왜 그동안 못 찾아갔는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사랑한다. 내 아이야. 1998년 12월 15일 아빠가.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아버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편지 뒤에 또 다른 종이가 있었습니다. 일기장 페이지였죠. 12월 20일. 드디어 단서를 찾았다. 서연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갔다는 것. 서윤이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12월 25일. 서연을 찾았다. 주소도 알아냈다. 다음 주에 찾아갈 거다. 거기서 일기는 끝나 있었습니다. 하리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박진우가 죽은 건 1998년 12월 28일. 일기를 쓴 지 3일 후.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했습니다. 하리는 편지와 일기장을 들고 별장을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리는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죠. 서윤이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 그리고 박진우는 정말 사고로 죽은 걸까? 하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리나? 어디야?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이사회 전에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제 아버지가 정말 절 버리라고 했어요? 아니면
숨긴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답해 주세요. 다시 침묵. 그리고 서윤이 말했습니다.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전화로는 안 돼.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리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내일, 이사회, 그리고 진실. 모든 게 내일 결정될 것 같았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하리는 서해물류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쏟아졌죠. 정아린 씨, 한서윤 회장과 무슨 관계예요? 상속권 주장할 건가요? 서해물류 경영에 참여할 계획 있어요? 하리는 아무 대답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서 서윤의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이 먼저 만나자고 하세요. 이사회 전에 하리는 40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서윤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죠. 어젯밤에 물어본 거 대답해 줄게. 하리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진우가 너를 버리라고 했냐고 물었잖아. 서윤이 돌아섰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죠.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무슨 말이에요? 진우가 처음에 그랬어. 지우라고.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어. 내가 태어나고 나서. 하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진우가 찾아왔어. 내가 태어난 지 한 달 됐을 때. 아이를 보고 싶다고. 함께 키우고 싶다고. 서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근데 난 거절했어. 왜요? 무서웠어. 그 사람이 다시 마음 바꿀까봐. 또 버림받을까봐.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서윤이한테 맡기고 진우한테는 아이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 하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었다고요? 응. 유산됐다고. 그래야 찾으러 안 올 줄 알았어. 서윤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근데 진우가 믿지 않았나 봐. 혼자서 계속 찾고 있었던 거야. 하리는 어젯밤 별장에서 찾은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박진우가 죽기 직전까지 자기를 찾고 있었다는 걸. 그 사고, 정말 사고였어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진짜 사고야. 내가 한 짓 아니야. 어떻게 믿어요? 믿어달라고 할 자격 없어. 나도 알아. 서윤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죠. 이거 경찰 수사 기록이야. 진우 사고 당시 거. 하린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빙판길 미끄러짐이었어. 목격자도 있고 CCTV도 있어. 조작이 아니야. 하린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 기록. 전부 사고였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죠. 그럼 조상훈이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이라기보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은 거겠지. 아버지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죽임당했다고 믿고 싶었던 거야. 하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하네요. 응, 다 내 잘못이야. 처음에 거짓말 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서윤이 하린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린아, 이사회에서 뭘 말할지는 내가 정해. 나를 변호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내 선택이야. 하린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뭐든지 저를 정말 사랑해요? 아니면 상속권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서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서윤이 하린을 끌어안았습니다. 27년 동안 매일 생각했어. 내가 밥은 잘 먹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상속권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내 딸인 게 중요해. 하리는 서윤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시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대형 회의실에 이사진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죠. 한서윤 회장님, 27년간 사생활을 숨긴 것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사회이사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생아가 창업주 직계 후손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27년 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이를 맡겼고 그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장직을 유지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사회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 들어왔죠.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 쏠렸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사회이사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정할인이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사생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 이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 퍼주는 알바였어요. 하루에 8만 원 받으면서요.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상속권 같은 거 관심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경영권도 필요 없어요. 할인이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냥 제 엄마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낳아준 엄마도, 저를 키워준 엄마도. 할인이 이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한서윤 회장님이 27년 전에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게 회사 경영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사회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덕적 문제요? 할인이 끊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완벽해요? 27년 동안 한 번도 실수 안 해봤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서윤 회장님한테 강요받은 적 없어요. 협박받은 적도 없고요. 오히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엄마 병원비 내주고 위험할 때 지켜줬어요. 할인이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을 축출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이유가 27년 전 개인사라면 그건 좀 비겁한 거 아닌가요? 사회이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왔죠. 죄송합니다. 긴급 체포 영장이 나왔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누굴 체포하러 온 거지? 경찰이 사회이사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김동현 이사님, 조상훈 씨와의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김동현 이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상훈 씨가 자백했습니다. 한서윤 회장을 축출하기 위해 이사회표를 매수했다고요. 할인은 눈이 커졌습니다. 조상훈이 자백을? 경찰이 김동현 이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뇌물수수, 배임, 주가 조작 공모 혐의입니다. 김동현이 끌려나가고 회의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회를 속해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보류합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할인과 서윤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조상훈이 왜 자백한 거예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서윤이 살짝 웃었습니다. 내가 거래를 제안했어. 자백하면 조상훈 아버지 사고에 대한 유가족 보상금을 주겠다고. 그걸로 넘어간 거예요? 돈 때문만은 아닐 거야. 그 사람도 지쳤겠지. 27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면서 사는 게.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응, 끝났어. 서윤이 할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고마워. 이사회에서 날 변호해줘서 변호한 거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할인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엄마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서윤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시간 주세요. 천천히 익숙해질게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기다릴게. 한 달 후, 경자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공여자는 서윤이었죠. 언니, 진짜 괜찮아? 경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신장 하나로도 잘 살아. 서윤이 웃었습니다. 27년 동안 할인이 키워줬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할인은 병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두 엄마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싸우던 자매가 이제는 서로의 생명을 나눈 사이가 됐죠. 할인은 눈물을 닦으며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들, 배 안 고파요? 두 사람이 동시에 할인을 봤습니다. 고파? 고프네. 할인이 웃었습니다. 제가 밥 가져올게요. 구내식당 가서. 서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거기 아직 다녀? 아니요. 그만뒀어요. 할인이 씩 웃었습니다. 근데 거기 아줌마들이 제일 맛있게 해요. 가서 사올게요. 할인이 병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 엄마가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생각했습니다. 27년 동안 숨겨진 비밀, 얽히고 설킨 거짓말들, 그 모든 게 무너지고 나서야 진짜 가족이 됐다고. 복잡하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게 할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은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할인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봄바람이 창문 사이로 불어왔습니다. 27년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27년간 숨겨진 비밀, 그리고 세 사람이 찾아낸 진짜 가족의 의미.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낳아준 엄마, 키워준 엄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요? 할인이와 두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길 인생 이야기였습니다.